역사가 기억할 장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학자, 언론인, 시민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다녔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한국의 탄핵 사례를 어떻게 봅니까? 놀랍게도 어느 나라에서 물어봐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 약 20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도 권력자를 바꾸려면 군부 쿠데타가 필요하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에 한 번, 2025년에 또 한 번 헌법 절차에 따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촛불과 응원봉 아래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역사적 맥락. 먼저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잠깐 짚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에서 민주정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5세기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주주의 연구기관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자유롭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목록에 대한민국이 포함된다는 것. 이것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룬 업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독특하고 인상적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3번의 탄핵, 세계가 주목한 이유. 한국 헌정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3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 기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인용, 파면, 그리고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2025년 헌법재판소 인용, 파면. 한 세대 안에 이 과정이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정치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탄핵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입니다. 탄핵이 결정된 후 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부 갈등과 혼란이 있었지만 엄청난 폭동은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집행되었으며 사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하는 안드레아스 폴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법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권력자를 끌어내리려 할 때 헌법기관들이 마비되거나 무력화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심판했고 그 결과가 집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도의 작동이고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촛불의 의미, 세계가 배운 것.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대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수백만 명이 서울과 전국 각 도시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경찰과 시민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AFP, 로이터, BBC, 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이 이 집회를 보도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피스펄 평화적, 오덜리 질서 있는, 언프레시덴티드 전례 없는. BBC는 한국의 촛불 집회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규모 있고 평화로운 대규모 시민 운동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실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서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그 학생 중 일부가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의 현실, 비교와 분석.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워싱턴 기득권에 맞선 아웃사이더다. 경제를 살리고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너뜨렸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보면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정확하게 두 쪽으로 갈립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긍정평가를,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부정평가를 내립니다. 이 갈라짐 자체가 미국 정치의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탄핵 제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 파면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여럿이지만 실제로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극심한 당파적 압력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 소속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레리 사바토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제도는 거의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치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당파적 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의 잘못이 아무리 명백해도 소속 정당 상원의원들이 등을 돌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서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파를 넘어 원칙에 따라 투표한 것. 이것이 미국 정치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노벨 평화상 가능성, 냉정한 분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통상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게 수여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완전히 없지 않습니다. 만약 수상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시민운동을 조직하고 이끈 특정 단체나 지도자 또는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대표하는 기관, 이런 형태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위원회가 수여한 사례들을 보면 2003년 이란의 인권 변호사 시린 에바디, 2011년 아프리카 여성 평화 활동가들, 2022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위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촛불 시민운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명분과 사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75%의 확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10위에서 8위, 유럽이 주목하는 한국 민주주의. 이제 세계 10개국의 시각을 살펴봅니다. 10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마르코 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이후 정치적 혼란을 오래 겪었습니다. 한국의 탄핵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이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헌법기관이 그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이탈리아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탈리아 정치학계에서는 한국의 탄핵 사례를 비교 정치학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9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정치학자 로라 박사는
한국의 시민운동연구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에서 한국만큼 역동적이지 않아요. 한국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율과 집회 문화는 캐나다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8위 스웨덴. 스웨덴은 시민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안나 린드그렌 교수. 스웨덴과 북유럽은 오랫동안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 과정의 역동성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가졌던 나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습니다. 7위에서 5위, 영미권과 아시아의 시각. 7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의 한국학 연구자 제임스 윌슨. 영국은 수백 년의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극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영국 의회는 지금도 완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매우 빠르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들을 제도화했습니다. 6위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아시아 정치를 가르치는 마이클 체프먼 교수는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를 연구할 때 한국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단일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구조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합니다. 한국은 실질적인 정권 교체와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5위 독일.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와 나치즘을 경험한 뒤 민주주의 제도를 극도로 신중하게 설계한 나라입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정치학자 클라우스 베버. 독일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것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들,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4위에서 2위 핵심 관찰자들. 4위 일본.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가장 복잡한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도쿄대학교 정치학과 야마다 켄지 교수. 일본에서 한국 정치는 늘 주목의 대상입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구조화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역동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일본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민주주의 담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3위 프랑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가치를 위해 피를 흘린 역사가 있는 나라.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의 소피 르누아르 교수.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한국 촛불 운동의 정신은 공통된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프랑스는 그것을 피와 폭력으로 표현했고 한국은 질서와 평화로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프랑스인들에게도 반성적 질문을 던집니다. 2위 유럽연합. 유럽의회는 2017년 한국의 탄핵 결정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는 이레네 폰타나 의원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솔직히 EU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은 EU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나라입니다. 1위,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드디어 1위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주목하고 연구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과 미국 학계, 시민사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 한국의 정치 상황을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매우 흥미롭게 때로는 부러워하며 연구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정치학자 다니엘 치블렉 교수. 그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의 연구팀이 2017년 이후 한국 탄핵 사례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 방향의 사례를 보여줬어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는지. 미국에서 지금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사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민주주의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만난 민주주의 활동가 제니퍼 조. 미국 시민인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2016, 2017년 한국 촛불 집회 때 저는 워싱턴에서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맞아, 저게 민주주의야. 미국에서 정치가 이렇게 분열되고 기능마비가 올 때 한국이 보여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결국 작동한다는 것. 한국 문화와 민주주의의 연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K컬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BTS의 노래들을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 상처를 안고도 일어서는 이야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7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견디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버텨낸 사람들의 DNA가 문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것,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것, 한국을 여행하면서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그 바탕에는 이 나라가 걸어온 질기고 끈질긴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과 흥이 공존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이것은 고통을 겪어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나라에 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10개국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잘못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계 200여 개 나라 중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1980년대 거리에서, 1990년대 투표소에서, 2000년대 광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민주주의는 한 번도 쉽게 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할 때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 제도를 만들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그것은 이 나라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